피디님, 제가 그런 거 무리해서 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러셨어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저는 패치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패치를 써야 된다, 쓰지 않고 푸시지만 발라도 되는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성향상 화장품만 바꿨어도 여드름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죠? 사실은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를 모르면 어떤 화장품을 써도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전문의 입장에서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홈케어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병원에 방문하신 한 남성 환자분께서 원장님, 여드름 관리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여드름 홈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홈케어를 하려면 먼저 여드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드름은 단순히 피지만 많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죠. 여드름의 발생 단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피지 분비예요. 피지는 원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과도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춘기,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 기타 등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피지선이 자극을 받음으로써 피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주요 자극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공 입구가 막히게 되는 단계예요. 피부 표면의 각질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거나 탈락이 원활하지가 않으면 모공이 막히게 되죠. 이렇게 막힌 모공 속에 피지가 쌓이면 코메도, 즉 면포가 생깁니다. 보통 하얀 건 화이트헤드, 까만 건 블랙헤드라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꽉 막힌 통로 안에서 여드름균이 번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드름균의 증식이 되겠습니다. 이 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있는 모공이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균이 피지를 분해하면서 주변에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여드름이 세균 때문만은 아닙니다. 면역 반응과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이 심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붉게 되고 이게 붓고 고름이 차는 형태로 발전하죠. 이 단계에서는 자극을 주면 색소 침착이나 흉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의 과정을 알았으니 단계별로 홈케어를 살펴볼게요. 그런데 단계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각 단계에 맞는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피지 조절입니다.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했는데도 번들거림이 남는다면 약 알칼리성 제품으로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클렌징 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려요. 또한 유분기가 많은 메이크업 제품은 피하고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세게 닦을수록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극이 커질수록 피지 분비가 늘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피지 조절과 붉은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각질 관리입니다. 각질을 매일 제거하는 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주 1, 2회 정도 아하나 바하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관리해 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빈도보다 방법이에요. 턱선이나 코 옆처럼 심한 부위만 부분 관리해도 충분하고, 이후 제일 중요한 건 각질 제거 후에 즉시 충분한 보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드름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항염, 항균 중심의 홈케어가 필요합니다. 세균 증식으로 인한 염증에는 티트리, 마데카소사이드, 시카 등의 항염 진정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패치나 스팟 제품은 하루 1, 2회만 붉은 부위에 점도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 얼굴에 바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염증성 여드름으로까지 발전했다면 자극을 줄수록 색소 침착이나 흉터 발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사실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진정 중심의 홈케어를 해주는 것이 좋고, 시카, 판테놀 등의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진정 세럼, 수분크림, 낮에는 선크림으로 자극을 최소화해주세요. 자외선은 여드름 자국이 색소로 남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잘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색 흉터의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나 LDN 같은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모공이나 파인 흉터에는 대표적으로 포텐자 같은 치료를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을 짜면 제 친구는 항상 패치를 맨날 붙이고 다니거든요. 흉터가 없을 때까지 계속 푸시는데 저는 상처가 보면 푸푸는 해야지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패치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패치를 써야 된다, 쓰지 않고 푸시기만 발라도 되는지. 그렇게 좀
간단한 질문은 아닌데 염증이 많이 진행이 돼서 약간 농이 많이 차 있는 케이스라고 하면 그런 걸 붙이는 게 별로 이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자연스럽게 배농될 수 있게 하면서 중간중간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그만 붉은 여드름 정도에만 살짝 패치를 붙여두는 거는 크게 나무라지는 않겠으나 저는 그냥 개인적인 성향상 이제 연고를 바르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여드름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홈케어 루틴으로도 충분히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병원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결국 사실 여드름은 꾸준한 관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